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에 재학 중인 안신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수시 6장 중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수시 전형 중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과, 건국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에도 합격했습니다. 저는 그때 베트남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서 베트남 비자를 받으려고 가는 지하철 안에 있었는데요. 너무 떨려서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외대 논술 전형부터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도 합격을 떠서 다른 학교들은 마음 편하게 합격 조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국외대 베트남어과에 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 다짐을 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방향성을 잡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력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녀왔던 베트남 여행을 통해서 베트남어과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베트남 여행을 가기 전까지는 베트남이 베트남어를 쓰는지 영어를 쓰는지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정도밖에 몰랐었는데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베트남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또 때묻지 않은 순수한 베트남 사람들의 매력에 빠져서 베트남어과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제 잘 짜여진 생기부가 큰 합격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인재가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혼자서 베트남어과에 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제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이 합격하는 데 가장 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서울에 있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인 잠실여자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잠실여자고등학교는 우선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똑똑해서 내신을 따기엔 어렵지만 그만큼 비교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채울 수 있는데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준비된 활동들도 꽤 많이 있었고 저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농공생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탈북민 분들과 함께하는 행사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공생을 우리 학교의 친구들이 도와준다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학교에서 좀 떨어진 농촌 지역에 가서 저희가 토마토나 딸기 이런 걸 수확해 와서 학교 근처에 와서 이제 도시에서 그걸 판매하고 그걸로 얻은 수익금을 그분들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우선 학교 내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복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암기 싸움이고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번 복습하는 게 답입니다. 저는 내신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평균이 한 2.7 정도로 되게 낮은 편이었는데요. 제가 지원하려는 학교들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말리셨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안정적인 내신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큰 이유로는 잘 준비된 생기부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화여자대학교를 썼는데 이화여대 최저가 3합 5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 최저는 맞출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러한 자신감으로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세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세특들이 한 방향성을 나타내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 예를 들자면 저는 동아시아사 과목에서 베트남과 관련된 부분을 배웠다면 그거와 관련돼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보기도 하고 또 베트남에서 중요한 정책인 도이머의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해보고 발표하는 등 이렇게 학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가장 큰
큰 도움을 주었던 비교과 활동은 베트남어 거점학교 활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베트남어를 일반고 학생들은 쉽게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제 거점학교라는 것을 설치해서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과정에 신청을 해서 한 학기 동안 베트남어 수업을 들었고 그게 베트남어과 합격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있다는 건 어디에서 확인을 하셨어요? 그거는 학교에 공문 같은 게 붙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스페인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이 있었는데 저는 베트남어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비교과가 축소된다고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준비할 게 줄어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히려 비교과가 축소된다는 의미는 그 짧은 정해진 단어 안에 어떻게 나를 드러내느냐가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특에서 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관심사와 노력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독서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중요시하는 편도 아니었어서 그냥 일반적인 교양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뭐 진로와 관련된 책 한두 권 정도 해서 한 학기에 한 7권에서 10권 정도의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첫 번째로는 이제 예시작들을 한 2편 정도만 보고 자소서는 어떻게 쓰는 거구나 라고 감을 잡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생기부를 제가 보면서 꼼꼼히 분석을 하면서 어떠한 활동들을 자소서에 적어 넣을지 그것을 고민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혼자서 써보면서 자소서를 완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고쳐 나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뭐 거짓을 말하거나 과장돼서 말하거나 이런 부분만 아니라면 면접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면접을 준비할 때는 이제 앞에 작성됐던 자소서 그리고 생기부를 꼼꼼히 분석을 하고 혹시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지 되짚어 보았고 또 말할 때 있어서 좀 자신감 있게 말하고 또 말끝이 흐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사실 저는 면접 때 그다지 특별한 질문을 받지 않았고 다 자소서랑 생기부, 특히 생기부 위주의 질문들을 받았었는데요. 다 준비하고 갔던 것이어서 너무 긴장하지 않고 제대로 말을 하고 나왔는데 오히려 면접을 치고 나와서 왜 이렇게 나한테는 특별한 질문이 없지? 나는 별로인가? 라는 생각에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베트남어를 배울 때 가장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성조가 있다는 점이거든요. 중국어는 성조가 4개 있고 베트남어는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조를 학습하는 게 가장 어렵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뭔가 잉앵잉용 이렇게 얘기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그게 다 성조 때문이고 그렇게 약간 시끄럽고 뭔가 활발한 것들이 베트남 문화가 녹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베트남어과를 1학년 때부터 희망해서 들어오는 친구들은 제가 주변에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 그리고 베트남을 어떻게 알아보려고 노력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기부에서 잘 표현해 주신다면 훨씬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등학교 시기에는 되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공부를 하느라고 힘들 시기인데요. 저는 항상 노력하면 그 보상은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